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개그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했던 그런 게 있었죠. 아무 말 대잔치. 그런데 지금 딱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예. 그 황하나 씨랑 같이 마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 네. 많은 사람이 궁금증을 일으켰을 때 박유천 씨가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하면서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랬었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 설마 하지 않았겠지. 했으면 저런 기자회견을 했겠어. 사실 저도 믿었거든요. 아하. 그 기자회견을 보면 어느 정도 진정성이 보였어요. 아하. 자, 그래서 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간이 검사했는데 역시나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아 역시 안 했구나. 그때 소변 검사에서 그렇죠. 본인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고 네. 하지만 국가수 검사에서는 양성, 즉 마약을 했다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지금 네. 보니까 박유천 씨가 직접 변명하는 거 아니고 박유천 씨의 대리인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가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다. 네. 하지만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는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헛웃음 나와요. 아니 어떻게 자기 몸속에 필로폰 들어갔는지 지금 확인 중이래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 얘기를 굳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아마도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니다. 뭐 필로폰이 검출됐으면 그것은 본인의 자의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주장을 보면은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의 유사한 주장이 있어요. 황하나 씨. 탤런트 A 씨라고 얘기했을 때 탤런트 A 씨가 연예인 A 씨가 본인이 자고 있는데 투약을 했다. 아마 이 유사한 주장인 것 같은데 근데 고의가 없다라고 해도 이것이 본인의 진술에 반드시 저는 유리하다라고 보이지가 않는 게 첫 번째로는 네. 박유천 씨는 지금 경찰이 이제까지 공개한 내용만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그 마약상이라고 의심되는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 아하.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짧은 시간 간격으로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갖고 오는 모습 같은 것이 포착된 CCTV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거기에 정황에다가 황하나 씨의 진술까지 있어요. 네. 이런 진술과 지금 국가수의 감정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본인은 자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있을 영장실질심사라든지 향후에 있을 재판 과정에서 과연 박유천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작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지방법원에서 박유천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심사가 있어요. 그때 아마 이제 판사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또 주장을 하겠죠. 그때 무슨 말 할지도 언론의 초미의 관심이 쏠릴 텐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글쎄요. 이게 무슨 시청자분들과 국민을 상대로 무슨 선문답 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 양성 바른 건 돌이킬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내 몸속에 필로폰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드러난 증거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황하나 씨 진술입니다. 그 진술에 따르면 마약을 같이 투약했다라는 거고요. 황하나 씨 진술에 따라서 날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수사 기록 같은 걸 다 보다 보니까 그 동선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수사 기록상 그 증거가 확실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같이 또 집에서 투약하는 들어가는 장면까지 CCTV에 다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그 ATM기에서 돈 뽑아서 네. 또 가서 뭔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것을 갖고 오는 화면까지 다 잡혔다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그 텔레그램에서 네. 마약상 거래상이랑 의심되는 사람과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은 사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딱 사라지는데요. 네. 황하나 씨가 그것을 촬영해서 그것을 네.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진짜 확실한 증거가 나왔죠. 국가수에서 마약을 했다는 증거, 네.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더도 말도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물론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박유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내 몸속에 필로폰이 있는지 그걸 지금 확인 중이에요라고 하니까 일단 그 입장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 이 답변을 보고 박유천이라는 사람 한번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전략이냐 뭐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나는 필로폰이 내 몸에 검출됐지만 왜 내 몸에 필로폰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과연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즉 치열한 공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관심 집중되는데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허. 하나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 중대성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증거의 인멸의 우려, 세 번째는 도주의 우려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가 지금 필로폰이 어떻게 내 몸에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이 증거인멸 부분이 좀 저는 집중적으로 이번에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인멸은 본인이 다 아시다시피 뭐 몸에 제모를 하고 수사기관에 나오고 이 부분이 아니라요. 이 부분에 더해서 지금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것은 박유천 씨가 필로폰을 구매한 총량이 1.5g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투약한 것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0.5g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사라진 것이 과연 어디 가요 있는 것인가? 누구와 함께 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통됐는가? 이것은 지금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증거인멸의 우려를 법원이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내 몸에 왜 필로폰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네. 이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도 네. 박유천 씨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이 내키시지는 않겠지만 가정법으로 오늘 영장심사 오후 2시 반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유천 씨의 변호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뭐라고 변론 작전을 펼치실까요? 유머를 원하세요? 다큐를 원하세요? 제가 둘 다 둘 다 한번 해드릴까요?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유머로서 해드릴게요. 네, 유머 버전으로 일단. 제가 이제 음주운전 변호사예요. 네. 자, 음주 측정에 걸렸는데 술이 어떻게 제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네. 이제 고도 비만 환자가 네. 제가 살이 쪘는데 제 살 속에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들어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네. 이게 유머고요. 네. 진심을 다한다는 말씀드리면 네. 변호사나 박유천 씨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본인이 고의로 한 게 아니다. 누군가가 넣었다. 물론 0.0001%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뭐 수면제로 깊이 잠들었는데 누군가 투약했다. 네. 그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자, 휘성 씨도 논란이 됐는데 혐의를 벗었잖아요. 네. 에이미 씨랑 통화를 했는데 에이미 씨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네. 내가 억울하게 했다. 그걸 녹취했잖아요. 그걸 네. 냈더니 이제 휘성 씨가 혐의를 벗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투약했으면 그 사람한테 자백을 받아야 됩니다. 네. 미안하다. 박유천 씨, 네가 잠들 때 내가 몰래 투약했다. 이 정도 증거가 있어야지만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박유천 씨는 당분간 이런 혐의를 벗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연예인들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 시리즈라고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살살 더듬어 드릴게 보세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궤변이 하나 있었죠. 정말 공전의 히트였습니다. 양성 판정은 받았지만 지금 뭐 필로폰 양성 판정은 받았지만 필로폰이 왜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대박. 여자도 부르고 호텔비도 냈지만 성접대는 아니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것은요. 네. 네. 승리 씨. 네, 승리 씨가 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지금 성접대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자도 부르고 호텔비, 강씨의 호텔비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업자 유 씨는, 유모 씨죠. 유 씨는 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성매매 여성들을 불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승이라는 사람은 호텔비만 내줬을 뿐 그것도 3천만 원이랍니다. 좀 이따 다시 짚어볼게요. 성매매는 모르는 사실이다, 없었다, 여전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지금 보다 보니까요. 아니 성접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접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미 유 씨가 다 같이 유리홀딩스 유 씨가 지금 자신이 이거 성접대 맞다라고 일단 자기가 진술했기 때문에 네. 승리 씨가 계속 거부를 한다고 부인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또 그 성매매 알선을 했던 여성분들도 지금 시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접대가 아니라고 우긴다라는 것이 더 오히려 지금 웃기는 해프닝 상황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요, 이거는 언론 보도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조간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최단미 변호사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사예요.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성매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 대표가 혐의를 시인한 데다가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 17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대표에 대한 사정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단미 변호사 기사가.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 씨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호텔비를 결제해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접대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하. 해외에서 해당 일본인 사업가에게 환대를 받은 일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 온다고 해서 보답 차원에서 숙소를 잡아줬을 뿐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숙소비는 결제했지만 이 안에 있는 성접대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성접대를 처벌을 하려면 단순히 성접대와 관련된 알선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즉 호텔을 잡아준 것도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본인 호텔비를 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본인은 그 성매매를 몰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앞서서 말했지만 경찰은 굉장히 상당수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이미 자백을 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17명의 여성이 시인을 하고 입건이 됐습니다. 세 번째에는요,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참고인이나 다른 피해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카카오톡 SS 단체방의 대화 내용에서도요, 여성들을 불렀고 여성들을 특정 호텔방으로 보냈고 또 일부 여성을 정준영 씨에게 보내려고 했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합쳐봤을 때 네. 과연 승리 씨가 이러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냐. 모든 부분들은 증거를 다 합쳐졌을 때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부분으로 법원이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네. 본인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을 뿐 네. 다른 증거들은 다 승리 씨가 안다라고 증거들이 가르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그러니까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그런데 그러면 2015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5년에 성매매 알선 의혹이 지금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금 언론들은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승리 본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호텔비 결제한 카드는 승리 본인의 카드입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아닙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입니다. 허허. 네.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YG에서는 그러고 나서 공식 입장을 발표는 했어요. 네. 우리가 업무상으로 쓸 때는 우리가 돈을 대주지만 네. 개인 비용으로 쓸 때는 다 그건 승리가 지불하던 카드였기 때문에 네. 우리와는 이건 직접적 관계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는 계약 해지됐기 때문에 YG하고 승리는 다른데요. 네. 승리 측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옛날에 그 수익 배분을 하기 위한 입금 네. 결제 카드였지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이 이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잘 설명해 주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2015년 당시 승리가 썼던 카드, YG 법인 카드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비용을 승리 스스로 부담하고 결제했던 카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처럼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법인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뒤에 승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의 카드였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이 승리를 고스트 유령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승리는 다 빠져나갑니다. 자, 클럽도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했잖아요. 네. 지금 카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썼고 단톡방 같은 데서도 본인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요리조리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승리를 봐주는 거냐, 뭐 그러지 않고 경찰이 승리 봐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승리가 수사하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승리에 대해서 입건도 늦어지고 네. 아마 수사도 다른 사건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경찰은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뭐 마지막 이제 퍼즐 마지막 조각이 거의 지금 다 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왜? 유인석 대표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래요. 검토 중.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하지만 글쎄요. 주변 퍼즐들이 맞춰지는 걸 보면 글쎄 승리라는 사람이 여전히 결백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들을 보면 결백하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론화된 것처럼 이래 보입니다. 자,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자, 그런데 승리 씨를 보면 좀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어떤 스타일처럼, 네. 강남 스타일처럼 그런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요리조리 빠지면서 자기 스타일로 가는데 자, 이게 왜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말을 바꾸거나 변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유명인이다 보면 네. 이 문제의식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아하. 문제의식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변호사를 쓰든 어떤 상황을 하든 증거도 만들 수 있고 네.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네. 하는 이게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의지가 정말 잘못된 의지라는 거죠. 명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네. 해결이 된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로까지도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파장이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본인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네. 계속 변명을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요. 일단 경찰의 움직임을 뉴스파이터가 계속 따라가 붙어볼 텐데 일단은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경찰의 다음 수순이 뭘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